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10월 2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연휴 전에는 부진하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걸 무색하게 하는 정말 강한 상승이 이번 10월 1일, 10월 2일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가 초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도체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초대박 상승 이벤트가 나왔죠. 어제 저녁에. 그래서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크게 오른 건 아니었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레거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주들이 거의 9%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샌디스크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그런 쪽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서 출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이닉스가 막 8%씩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막 4% 올라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도체의 날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반도체는 음봉 하나라도 나오면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음봉 나왔을 때 들어가면 다 수익이었고 하이닉스도 음봉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다 수익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반도체 쪽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고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지수가 3,500을 돌파를 했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중간에 한마디 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주도주를 이제 바꿔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보는 건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나온 얘기가 샘 울트먼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방한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2029년 기준이긴 한데 웨이퍼 기준으로 90만 개가 필요하다. 90만 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월 기준으로.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만드는 게 월 90만 장이에요. 근데 한 회사가 90만 장을 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지금보다 2배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는 다른 쪽이 있으니까는 계산하기가 힘들겠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매출이 2배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매출액이 66조 원이 나오는데 2029년에 가면은 130조 원이 나온다라는 거고 영업이익이 45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더 좋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3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0조가 넘어가는 거고 매출액이 지금 160조, 170조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은 기존의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지만 280.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526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현실화된다라면은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게 보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왜냐면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거의 12%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급등이 나왔고, 뭐 삼성전자는 뭐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액이 들어온 거를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데 이 한 종목에만 지금 이게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1조 7천억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외국인 수급이 1조 7천억이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갈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속도 조절. 삼성전자도 전고점에 이제 도착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챙기시고 아래에 있는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래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가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금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반도체 지주사가 향후 시장을 주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는 나왔죠. 그 다음이 이제 금융이랑 이제 지주사인데, 근데 이제 오늘 쟤네가 반도체주가 막 급등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에 도착하고 SK 하이닉스가 10%를 막 넘겨가면서 좀 지지부진할 때 갑자기 은행주들이 올라오고 증권주들이 올라오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기가 다른 데로 막 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나 이게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같이 가면은 뭐 오늘 지수가 3%씩 오르는데 매일 지수가 3%씩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경우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쪽에 좀 쉬고 덜 움직였던 쪽이 이제 이슈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마침 연휴 이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증권주랑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건데, 근데 뭐 다른 종목도 그렇고 다 윗꼬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종가 마감에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아무튼 지금은 다음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반지인데 반도체가 1등이고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이랑 지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금융은 이제 간단해요. 금융은 은행주랑 증권주를 보면 되는데 뭐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낫다. 그리고 증권주는 항상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키움증권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요 두 종목 중심으로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은 키움증권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랑 지주사는 같이 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주사를 선택하고 증권주를 선택해도 되고 증권주를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대신 비중을 높이든가 뭐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한데 요 두 종목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주는 또 한국금융지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지주사고 그리고 증권주고 금융주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조선주들이 대부분 부진했는데 HD 현대에는 올랐어요. 그럼 얘는 빠져야 되는데 왜 올라오지? 이런 겁니다. 하나도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오션도 부진하고 하나에어로도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상한 거죠. 안 올라와야 되는 종목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네. 그러면은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에 주도주가 되면서 밀어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SK 스퀘어나 SK가 오르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SK 스퀘어 얘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조선주를 주로 갖고 있는 HD 현대도 오르고 방산 조선주인 하나도 오르고 원자력인 두산 뭐 두산은 뭐 그 반도체도 있긴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권주도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이걸 봤을 때는 다음 주도주들이 금융이랑 지주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 얼마나 잘 가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런 상승 시기에는 만약에 이슈가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은 이런 지주사나 증권주들도 지금 반도체주 못지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보게 되면은 6월, 7월 달에 진짜 잘 올랐죠. 그리고 이때도 잘 올랐는데 반도체는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앞으로 지주사와 증권주, 은행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주사는 일단은 반도체 쪽을 갖고 있는 지주사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SK 스퀘어, SK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SK 스퀘어는 당장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 갈 때는 SK 스퀘어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잘 가면은 반도체 쪽이 좀 주춤거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길게 보유를 하신다라면은 지주사 플러스 반도체인 SK 스퀘어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SK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HD 현대나 두산, 예, 이런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지주사는 대부분 다 대형주이니까 뭐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기 하나, 두산, HD 현대, SK 스퀘어, SK, 예, 요거 중심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지주사 금융, 예, 몇 종목 안 되죠. 예,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린 종목이 지금 7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반도체 다음으로 주목하자. 그리고 반도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강한 쪽은 반도체 쪽이고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안 움직이면은 반도체 쪽을 더 집중을 하겠는데 얘네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속도 조절하고 이쪽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게 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의 핵심은 계속해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아래에서 사가지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소 뭐 2, 30% 많게는 뭐 5, 6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지 마세요. 그냥 쭉 가져갑니다. 예. 이쪽이 가장 좋은 섹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히 판고 딴 거 해봐야 딴 거 하다가 손실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반도체 들고 있는 게 손실 볼 때 덜 손실 보고 수익 볼 때 더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반도체는 그냥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안 가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역에서는 조금 줄여놨다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비중을 줄였다가 이제 고개를 드는 쪽에 좀 들어가는 거죠. 그 대상이 그 지주사 금융 쪽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연휴인데요. 뭐 연휴 동안 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휴 기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사실 몰라요. 예, 모르는데 근데 올라가거나 하락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보나마나 금요일 날도 지금 이게 NXT 거래가 생겨가지고 장중에 별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8시부터 8시 반 사이에 다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9시 이후로는 뭐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급등하면은 그냥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라라는 거고 만약에 빠지는 상황이 있다. 만약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많이 빠졌다고 쳐봐요. 예, 많이 빠졌다고 쳐보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포모 현상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개인이 끌어올려서 올린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포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수가 3% 가까이 오르면요. 상승 종목 수가 거의 9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딱 절반만 올라가고 절반은 그러니까 한 6, 70%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빠져요. 1% 상승이 나오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크게 빠지면은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져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셧다운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셧다운 돼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한 달 넘게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때 물론 빠지긴 빠졌어요. 생각보다 셧다운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빠지긴 빠졌는데 그 이후로 그 이상 더 올라갔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예전만큼 이슈가 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2년마다 셧다운 이슈는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셧다운 때문에 빠진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연휴 이후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3분기는 보통 시장을 안 좋게 봅니다. 예, 그 미국장도 통계적으로 3분기가 안 좋고 9월장이 안 좋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10월 초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끌어올리는 장세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는 안 나왔죠. 그런데 또 미국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3분기 9월, 10월 달이 좋았던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3분기가 좋았을 때는 4분기에 더 좋다라는 그런 통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특히 주도주 위주로 하신다라면은 성과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상도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긴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연휴 동안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특히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면은 연휴 기간 동안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시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